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급상승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강뷰를 꿈꾸며 투자했다가 최대 마이너스 90%를 찍어 한강물로 갈 뻔했던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ETH라는 심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에이다라는 건 카르다노 코인을 부르는 심볼입니다. 외국어에서는 카르다노 코인이라고 해야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서는 에이다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에이다라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에서 꼭 알아야 될 요소로는 카르다노 재단, IOHK, 이머고, 찰스 호스킨스, 오로보로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명은 카르다노, 코인명은 에이다입니다. 발행량은 455개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오로보로스는 POS에서 발전시킨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8위입니다. 이오스의 창시자 댄 라이머와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가 서로 대립한 적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작은 댄 라이머의 오로보로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블록 생성 속도가 느리고 최종 확정 시기 예측이 어렵고 보안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오로보로스는 본인이 만든 위임 지분 증명의 아류작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논문에 충분한 인용도 포기되지 않아 이것은 카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블록 생성 속도가 이오스가 0.5초, 스팀 비트 쉐어가 3초인 것을 볼 때 20초인 오로보로스는 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종 확정 시간은 댄이 계산했을 때 5시간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오스는 2초 미만, 스팀 비트 쉐어는 45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카르다노 개발진은 10%의 공독자가 있을 때 99%의 신뢰성을 갖고 전송을 확장시키는데 5분이 걸렸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송 시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오로보로스는 각 블록 생성자의 지분이 매 시점마다 다릅니다. 매번 지분의 1%만 소유하는 생성자가 걸리면 최대 66개의 블록을 기다려야 하고 20%를 소유한 생성자가 걸리면 3블록만의 확정이 날 수도 있어 예측 불가능한 정sun 시간은 사용자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는 최소 1%만큼의 지분을 소유해야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유임이 많이 이루어질 테니 커뮤니티 구성원의 숫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오로보스는 수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합의 프로토콜이니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 댄의 합의 프로토콜 설계는 주관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한다며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따라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으며 댄의 디퍼스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에 대해서는 디퍼스는 원래 PAXOS에 기반을 하는 합의 프로토콜인데 인용하는 것을 안 했으니 그럼 댄이 1970년 작품을 훔친 것이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너무 전송 속도만 두고 논의를 펼쳤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댄은 찰스에게 기준에 대한 부분을 실생활에 쓰지도 못할 연구 계속하시고 논문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글은 스팀에서 찾아보거나 그리고 제가 지금 봤던 스티머 성재1012님의 글을 확인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딘의 뼈있는 마지막 글이 에이다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비트쉐어를 같이 만들었던 사이였습니다. 가격 강력을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현재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에이다에서 알아야 할 용어 및 기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IOHK, 이머고, 그리고 카르다노 재단이 있습니다. 에이다는 이 세 개 재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이제 규제 및 상업 문제에 대한 당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홍보를 하는 업무를 주관합니다. IOHK, 인풋 아웃풋이라고 불리죠. 이제 찰스 호스킨스와 데레미 우드가 만든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에이다와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고는 이제 상업적인 벤처를 개발 지원 육성하고 에이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다는 이제 다달루스라는 월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더리움과 이오스에 대한 예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뒤에 인물 설명할 때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댄 라이머가 비판했던 오로보로스는 Non-Interactive Proof of Work NIPOPOWS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기존의 POS 방식은 마지막 블록 생성자가 블록을 이어붙이기 전에 랜덤 변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본인의 기호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랜덤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스테이크
그린딩 어택 문제를 가집니다. 큰 수의 법칙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로보로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 토싱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랜덤 변수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백스와 우로보로스 관련 유튜브 설명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트락시아라는 첫 번째 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탭이 많이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저항 서명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블록체인도 해킹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에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다와 관련한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다는 일본에서 95% 이상 사전 판매가 될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나중에 카지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이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플랫폼의 성격을 더 크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 코인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거래소에 거의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일본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도쿄올림픽은 암호화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첫 번째로는 리플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여러 개의 코인을 지원할지 리플만 지원할지 그리고 에이다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쿄올림픽에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에이다의 일본 ATM 설치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더 많이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카르다노 재단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카르다노 재단이 부패되었다고 이야기하며 2020년에 재단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최근 가장 큰 기대감은 역시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입니다. 상장 가능성 있는 코인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에이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아직은 상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장된다면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죠. 우리 에이다와 관련된 인물로는 계속 언급드렸던 찰스 호스킨스가 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인물로 이오스를 만들어낸 댐 라이머와 비트시어를 공동 창업했었고 이후 이더리움 재단의 CEO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들어질 때 나와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했습니다. 다달로스 지갑에서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지원하지 않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원되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재단과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댐 라이머랑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제레미 우드도 있습니다. IOHK에서 찰스 호스킨스가 CEO, 제레미 우드가 CSO를 맡고 있습니다. 에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한 뒤 심정 디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에이다의 개발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적인 부분들 이렇게 퍼센트로 어떤 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매우 좋습니다. 개발적인 부분에서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에이다의 커밋 수는 전체 14위로 꽤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아직 생태계를 구성하는 덱이 거의 없다는 것과 운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카르다노 재단의 부패 등은 이제 이오스 이더리움만큼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개발이 잘 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이슈가 해결되어야겠죠? 운영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만 잘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걱정을 털고 많은 덱과 트랜잭션을 가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인데 이제 이 다음부터 코인피디아 영상은 새로운 채널에 먼저 올라갑니다. 소소랩에서도 영상을 받아볼 수 있지만 업로드 알람이 울리진 않습니다. 새로운 채널인 코인스쿨에서는 코인을 알려드리는 코인피디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인 용어 설명,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 어플 소개, 거래소 가입 및 에어드랍 참여 방법 등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길 테니 코인스쿨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소랩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기행 영상 등 여러 영상이 올라가니 소소랩도 꾸준히 사랑해주세요. 이 영상에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코인피디아 에이다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